한 주간의 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연결한 이 신앙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? 네,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신앙교육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 예. 교회 학교에만 신앙교육을 위임해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. 교육 전문가들이 교회와 가정을 연결한 건 168대 1 법칙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에서인데요. 예.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이 됩니다. 일주일에 고작 1시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한다. 이 다음 세대 양육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꼬집는 표현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 사례가 있을까요? 네.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 2월 그 첫 번째로 유바디 컨퍼런스라는 걸 열었습니다. 유바디는 신앙의 어머니였던 그 유니게와 멘토였던 바울이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한 데서 착안한 조어인데요. 어머니와 멘토가 다음 세대를 함께 길러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예. 이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의 말인데요. 장년 중심의 교구로는 교회가 역동성 갖기에 한계가 있고 다음 세대 양육은 더 힘들다. 다음 세대가 위기인데 일주일에 1시간 교육만으로 부족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사로 양육을 직접 해야 된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또 교구를 첫째 자녀의 나이에 맞춰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교회 교육 목회 모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네. 이 유바디 교육 목회 모델을 도입하면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1고 1교구 여름 행사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. 예. 기존 성경학교에는 교사와 학생들만 참석했는데 이 교구 여름 행사를 열면 교사와 학생의 부모까지 전교인 행사가 되는 셈입니다. 그래요?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지역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자녀 나이에 따른 교구 편성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. 예. 서울 서초구 반포교회인데요. 2017년에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교구를 재편했습니다. 강윤호 담임 목사 이야기인데요. 교회 부임한 뒤 정교인 가정신방을 해보니까 대부분 자녀들 고민이 그 집안의 이야기더라. 예. 기존 체제로는 자녀 신앙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교회와 가정을 어차피 가정에서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많으니까 자녀들 중심으로 교구를 재편하자 예.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. 네. 네네. 이 교회는 지역 중심의 교구를 자녀 나이에 따른 교구로 결국 재편을 했는데요. 네. 교구의 이름은 정원입니다. 마당이란 뜻인데 네. 2살부터 4살까지 교구는 씨앗 정원이고 초등학교 교구는 새싹 정원입니다. 네. 뭐 이 밖에도 작은 나무를 시작으로 성장, 푸른, 열매나무 정원을 꾸렸고요. 이 모든 교구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. 예. 이 노년 교인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향기나무 정원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. 이 교구 모임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교인 모임이 되는데 교구 재편 후에 교회는 부모 교육, 자녀 가정 예배학교, 부모 초청 예배, 성경학교 부모 교육, 가족이 함께 떠나는 성교지 답사, 뭐 신년 부모 간담회나 가족 기도회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교회 행사가 모두 가족 행사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. 네, 교회와 가정을 연결해주는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네. 들어봤고요. 이번에는 기독교 대안감님의 소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. 어떤 네. 변화가 있을까요? 네, 이 감리회는 현재 경랑에 빠져 있습니다. 대법원이 지난해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는데요. 예. 이 대법원 민사 3부가 지난 11일입니다.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. 이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해서 전 목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. 네. 이 전 목사는 원심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를 한 바 있는데 네. 이 항고가 이제 기각이 된 것입니다. 이번 결정으로 전 목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본안 소송 결과가 예.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한 감독회정으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. 그렇다면 기감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듣고 싶은데요. 네, 이 전 목사의 복귀가 불확실해지자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계산도 복잡해졌는데요. 예. 이 기감은 정치적 갈등을 피하면서도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교단을 연착륙시켜야 한다. 뭐 이런 과제들 안고 있습니다. 이 기감에서는 현재 윤보한 목사가 전명구 목사를 대신해서
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. 이 전 목사의 당초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였는데 윤 직무대행은 이때까지 기감을 비상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이 큰 변수가 없는 한 감독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10월 진행될 예정이고요. 예. 그러나 이 기감에서는 벌써 이 감독회장 후보군이 거론되면서 예비 선거전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과열 양상이 있는 건데요. 네. 일각에서는 전 목사의 감독회장 재출마설까지 나옵니다. 네. 이 전 목사는 본인이 뽑혔던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효가 될 경우에는 재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왔는데 예. 선거 무효의 책임이 당시 선거를 관리했던 선거관리위원회만의 책임으로 판결날 경우에는 전 목사의 피선거권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. 예.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금권 선거가 판결문에 적시될 경우에는 전 목사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. 예. 예. 이 기감 개혁 그룹에서는 전 목사의 결정을 용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한 인사의 이야기인데요. 전 목사가 본인 관련 재판들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면서 교당 구성원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. 이 모든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소송 중단하고 현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뒤에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본다. 뭐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, 예. 잘 들었습니다. 감리회 혼란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장창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